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약무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약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2018년 8월, 2019년 2월 약학대학 졸업자로 2019년에 약사 면허 취득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녹색기술센터에서 녹색기후기술정책연구원 및 전략기획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술정책연구 분야는 영어회화 능통자를, 전략기획 분야는 박사학위자 또는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정동극장에서 상설 공연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통 공연 등 공연 출연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14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연령, 성별, 전공은 제한이 없고요. 공인 영어 성적 보유자만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4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보다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일러스트레이터 최유림 작가, 그리고 취업 조언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유림 작가님, 저희가 저는 딸비라는 그 활동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방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인펜으로 음식 일러스트 그리는 딸비라고 합니다. 사인펜으로 음식 일러스트 그린 지는 4년 반 좀 넘었고요. 맛있는 음식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프리랜서 일로 개인적인 일러스트 작품을 만들며 음식 박람회 등 페어에 나가 전시도 하고 제가 그렸던 그림으로 굿즈 상품을 만들어 대중들한테 판매도 하고 있으며 요즘 책으로도 맛있는 드로잉이라는 책을 출품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사인펜을 그리는 클래스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사실 저희에게 좀 친숙한 단어가 된 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교수님.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사실 얼마 안 됐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 건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게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말, 시각의 언어를, 시각의 언어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사파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광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순수 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셨거든요. 4년 정도 되셨다고 들으셨는데. 4년 조금 넘었었어요. 4년 좀 넘으셨는데, 네. 자, 원래 좀 전공은 어떤 거였고 어떻게 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셨는지 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공은 시각 디자인과로 다녔었고요. 네.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를 다녔는데 전공을 시각 디자인과로 입학을 했어요. 네. 근데 시각 디자인은 실기보다는 이론이 더 많아가지고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조금 네. 어려웠었어요.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가 싫은 것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했는데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남는 시간을 나만을 위한 그림을 그리자라는 생각으로 사인펜이라는 재료를 찾아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작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림들을 어떤 것들을 그리셨는지 봤는데 그림이 음식인데 굉장히 좀 사랑스럽게 음식을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소재들이 많은데 음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음식을 보면 와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음식을 볼 때는 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한 그릇 저도요. 안에 네. 네 맞아요. 그 한 그릇 그렇죠. 안에 음식의 형태와 색감이 너무 네. 예술적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림을 담고 싶어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예, 저희가 화면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지만 음식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네. 자, 일러스트레이터, 뭐 아까 일부에서도 그림 실력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그것 말고도 또 도움이 되는 준비 과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뭐 그림 실력은 기본이겠죠. 일단 이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저는 이 어떤 그 평소에 어떤 본인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이 사물에 갖는 특징점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핵심 가치들을 빨리빨리 파악해내는 능력, 그것들 이제 좀 육성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건 그냥 그 한꺼번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다양한 독서라든가 네. 그다음에 어떤 관람 그리고 어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인문학적 소양들을 늘 꾸준히 갖춰 나갈 때 그림과의 재능이 결합이 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사물의 특징과 핵심 가치가 바로 표현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이른바 우리 이제 수요자들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방금방 전달이 돼서 그것이 네. 이제 공감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평소에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그 과정들을 좀 꾸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뭐 그림 실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기본이겠죠. 알겠습니다. 최유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걸 좀 해소하는 수단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일러스트레이터 어떤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할까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준비 과정은 일단은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꾸준함도 필요하고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한데 네. 너무 떨리네요. 네네. 꾸준하게 좀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네. 또 뭐 아까 일부에서 학생들은 사실 상상력이나 창의력 이런 걸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상상력과 창의력은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책을 보든가 많은 거를 보면 떠오르기도 하는데 관찰을 하면서. 네, 관찰을 네. 하면 떠오르긴 하는데 예. 평소에 좀 연구 네.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연구 필요하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음식을 보면 약간 그런 호기심이란 게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네. 칼국수를 그리는데 그냥 네. 칼국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맛있어 보이게 조개나 호박이나 양파를 그렇죠. 올려서 네. 더 먹음직스럽게 그려요. 그럼 거기에 낙지도 올려서 근데 이 낙지를 만약에 사람으로 바꾸는 의인화로 한다면 이 낙지 소녀는 이 칼국수를 뭐하고 놀까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런 호기심을 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은 게 조개를 우려낸 칼국수 육수에 온천을 즐기는 낙지 소녀라고 그림을 그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미로 네.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사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데 어느 정도 많은 관련이 있는 전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내가 만약에 관련이 없는 타전공자가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전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한 분들 중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에 관련이 없는 분들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을 꾸준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면 전공은 중요하지 네, 않다. 전공은 중요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의 작품을 일러스트레이터로 인정을 해줄 거고 이해해 줄 것이고 좋아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젊은 층에 요즘 좀 일러스트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이런 좀 연령대로 봤을 때 일러스트 인기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젊은 층에게 좀 이게 어필이 됐던 건 맞죠.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작가님 말씀 주셨지만 그 키워드가 맞아요. 여기에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핵심 이 키워드는 재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모든 영역에서
시각적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자화돼서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시각적으로 포장이 돼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간결하고 그렇습니다. 설득력이 네.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영역은 이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사실 60대 이후도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다루지 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회 연령대는 연령대로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앞으로 세밀한 어떤 표현력들이 이제 요구가 되겠죠.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러스트라는 게 이제 뭐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이름이긴 하지만 사파라고 생각을 하면요. 네.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과서 생각하면 사실 그 교과서 글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은 정말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바로 그게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일러스트는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연령대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우리가 그림책을 그러니까요. 보면서 네네. 이제 유아들이 이제 세상과 만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쉽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언제였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그대로 잘 나왔을 때와 그리고 제 작업을 봐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는 모습을 보면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좀 이건 힘들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기 이럴 땐 너무 힘들다. 이랬던 적은 없으세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잘 안 나왔을 때와 아이디어 고갈일 때 그때 많이 힘들어요. 네네. 그럴 때는 하루 이틀 정도를 푹 쉬어야지 긴장감도 떨어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알겠습니다. 여러 작품을 창작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 뭐 아까 이틀 정도 쉰다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또 해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은 친구들 만나서 놀아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시간을 좀 자유 시간을 좀 가져요. 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하염없이 계속 걸어요. 오. 하염없이 걸으면 머릿속이 좀 가벼워지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러 가요. 오. 비싸든 싸든 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 마음을 뿌듯하게 한 다음에 카페 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요. 어느 순간에 제 한 손이 노트와 펜을 잡게 되더라고요. 오. 그런 식으로 낙서를 하면서 네. 약간 슬럼프 같은 거나 좀 힘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풉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음 사인펜으로 일러스트를 그릴 때 주변에 참견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또 사전에 하셨더라고요. 자, 그럴 때 또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받게 되잖아요. 사람이 내가 이걸 하고자 그렇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그럴 때 어떠셨어요? 저한테 참견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분의 말씀을 귀를 담았어요. 이유가 그분은 작가 생활이나 경험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서 귀를 담아 그분이 하셨던 말씀처럼 했는데 하지만 그분 말씀처럼 하니 억지로 하게 된 작업은 결국에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사인펜으로 그렸던 음식 일러스트는 성공하기 힘들고 돈을 벌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돈을 벌려고 또는 성공하려고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야지 오래 그릴 것이고 내 작업을 인정해 주시는 이해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의 말씀을 귀에 안 닫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 작업을 꿋꿋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업을 정말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하셨잖아요. 그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러스트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사인펜을 그렸던 그림이에요. 네. 사인펜이라 하면 사람들은 색이 형광색이고 색이 진해가지고 종이가 잘 뚫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사인펜을 써봤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네. 사인펜이라는 어. 고정관점이 깨지고 색도 이쁘고 매력적이라서 그거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작업하고 있고 이 그림이 저를 지금까지 성장시켜주는 첫 번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떠오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첫 작품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러스트레이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준비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면 역량 같은 것도 필요한데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그림이야 뭐 기본일 테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어떤 사물이든 텍스트든 전달할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네. 얘가 갖고 있는 담고 있는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파악하는 그 통찰력과 그 순간적인 자기가 그 사물을 꿰뚫어보는 일단 일종의 직관력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아주 필요한 부분만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잡다하게 그려놓은 백화점식으로 그려놓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여기서 그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과 이 선택지를 여러 개 줘서는 안 되는 거죠. 딱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그 아까 얘기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시대가 워낙 빠르게 지금 4차 산업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데 대한 것들에 대한 그 받아들일 자세, 그다음에 그것들을 꾸준히 자기가 습득하고 그것을 체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림 작가님은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게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역량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 유명한 분들이나 잘 나가신 분들 자세히 보면요. 그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꾸준하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함이 있어야지 발전도 하고 관찰력과 통찰력도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사실 뭐 저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또 취업으로 연계를 시키면요 어떤 부문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궁금하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네.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사파는 기본이고 일러스트가 있고 상품 일러스트, 막 패션, 캐릭터 일러스트 등 브랜드, 기업 홍보, 광고, 이미지 등 요즘 포괄적으로 넓어져가지고 네. 되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좀 회사에 속한 또 직장인으로서의 삶과 좀 장단점을 구분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인은 일단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또는 정해져 있는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퇴근이라는 게. 근데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좀 자유로운 게 좋다, 나한테 억압받는 게 싫다 하면 프리랜서가 나는데 대신 프리랜서는 그렇게 돈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편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좀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힘들고 그렇다 하면 오히려 정해져 있는 출퇴근 있는 직장 생활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퇴직 나이도 좀 빨라지고요. 또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일러스트레이터를 원래 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좀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제약이 되진 않을까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해서 걱정하지 말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면 누군가가 당신의 작업을 일러스트레이터로 인정해 주실 거고 좋아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분들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난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인생 2막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첫 번째 직업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직업으로서의 전망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직업으로서의 전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밝을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이 미디어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예전에 뭐 마샬 맥루한이 얘기했듯이 저기 미디어가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 메시지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제 다 전달되는 그 자체가 이제 미디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각적 효과라는 거는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네. 10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더 크고 신문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활자보다도 사진이 주는
그 더 방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비춰보면 앞으로 이 직업은 굉장히 그 연령대도 불문할 뿐더러 앞으로 이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재능과 노력, 그다음에 창의성이 잘만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지만 또 여기서 이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열함과 꾸준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네. 뭐 그건 또 기본이겠죠. 예. 그런 점들만 잘 유념하신다면은 이 직업은 앞으로 누가 선택하더라도 굉장히 밝은 그런 전도가 밝은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림 작가님 끝으로 좀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목표나 정해져 있는 건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사인펜을 그렸다는 그림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도전과 연구를 해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음식 외에 사인펜으로 또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지요? 풍경을 그리고 싶어요. 풍경?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인펜으로 맛있는 음식 일러스트를 그렸다면 이번엔 추억이 있는 풍경을 그려서 그 감성을 살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다음 작품도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최유림 작가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림 작가님 그리고 최수연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